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117배 군사보호지역 해제 효과와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제가 쌍용시대가 온다는 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네, 용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따로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방송이든 강의든 순서가 있죠.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대응 전략을 짜는 순서입니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 이건 제가 얼마 전에 SBS도 나가서 했더니 YTN이구나.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풀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번에 풀린 지역이 굉장히 금싸라기 땅, 알짜 토지가 많아요. 왜 그렇죠? 예, 강남 상구와 성남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걸 보니까 이 그래픽을 삽입하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비행장 주변이 풀렸어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별일아닌 게 아니죠. 예, 여기다 보니까 영향을 개포라든지 대치, 세곡, 수서, 유련, 일원, 장옥동 일대까지 받아요. 서초동도 보면 내곡, 신원, 영곡, 원지동 일대, 송파도 가락, 거여, 마천, 문정, 방위, 삼전, 성속, 속바, 오금, 잠실, 장지동 일대까지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제한이 많이 해제가 돼요. 굉장하죠? 비행구역 금지와 관련해서, 제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는 짐작이 가는데, 내 땅이 여기 지금 말한 곳에 해당이 돼, 이게 지금 강남 상구잖아요.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동네 내 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층고 제한이라든지 용도 제한의 제한이 있었다면 이게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다 나올 거거든요. 관심 있게 보시고. 경기도가 또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삼평, 백현동 좀 유명하죠. 네, 순회, 야탑, 운중, 율동, 임해, 정자, 판교, 하산, 운동 일대가 수정구, 고동, 금토, 단대, 둔전, 복정, 산성, 양지, 오야, 창곡, 태평동 일대, 중원구도 성남, 금화. 그러니까 이게 성남구는 거의 전 지역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당이 돼요. 하남에 감이 하감동까지, 과천 학계동까지, 막계동인가요? 네, 평택도 고덕동 일대,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이런 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최대로 푸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구청이나 이런 곳에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앞으로 여기 한꺼번에 모든 변화가 오지를 않아요. 가장 큰 변화는 용도 지역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층고가 바뀌어요. 층고 제한이라고 그러죠. 용적률이나.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변화. 우선 지역을 보면 강원도 천안, 또 세종, 충북, 충남은 제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충북은 진천 위주로 바뀌고요. 세종시 일대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요. 예, 광범위하게. 충남은 서산이에요. 서산 비행장 주변이에요. 제가 땅값이 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농지 살 때도 좀 관심 있게 땅이 사니까 이게 됐으니까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서산 일대에 해민이 뭐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해제 지역이 약 1억 300만 평이고 군사 비행장 주변이 가장 많아요. 아까 서울 비행장이라고 그랬죠. 서산 비행장이라고 그랬죠. 또 작전에 영향이 없는 적경지, 군사 적경지니까 경기 북도죠. 예, 민원이 있는 지역들을 다 합해서 나와서 이거는 이제 도표를 확인할게요. 그럼 두 번째, 예측이죠. 그럼 어떤 변화가 올까요? 두세 배에서 서너 배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땅값. 근데 지금 사기에는, 지금 사는 것 정도는 또 이걸 아직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바로 가격에,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땅값이 오른 시세가 바뀌더라고요. 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투기가 불려지도 있죠. 그래서
실소유자 같으면 이들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의 군당국의 허가 없이도 건물 신축, 증축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군 비행장 주변과 북쪽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후 지역이었잖아요. 제한 지역이었는데 개발이 허용이 된다. 이게 지금 아까 용도가 좀 변경된 거라고 그랬죠. 여기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고도 제한 같은 것들이 좀 풀리게 되면 건축 높이라든지 용적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가 좀 얘기를 잘 더 하면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선거철이니까 이렇게 나왔다 볼 수도 있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과대한 규제는 이번에 좀 풀었다 하는 내용을 드리고, 우리는 어때요? 실수요자 위주로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 지역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개발이 빨라지고 말하자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용산 얘기를 더 제가 이 앞쪽에도 용산 정비창 얘기, 용산에는 쌍용시대라는 것처럼 용산과 용인을 주목해라 이러면 이제 용자가 들어갔잖아요.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풍수지리도 보면 우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제 얘기를 좀 흥미롭게도 들으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현황을 보니까 서부 이촌동 아파트의 호가가 좀 움직이고 있어요. 뭐 지금 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집값이 내린다고 그랬죠. 전세값만 오르는데 그게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지금 오르는 곳이 용산이에요. 제가 용산이 오를 거라는 건 늘 예측했잖아요. 이제 동부 이촌동과 서부 이촌동이 있고 또 용산역 일대에 그 도심 중심권이 있는데, 아파트는 뭐 중심권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용산 정비청 주변에 있는 그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가 좀 움직입니다. 우선 용산역 주변에도 있죠. 네, 레미안 용산 더 센츄리에 있던 것들도 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용산 파크타워 아시죠? 전용 140제곱미터도 이것도 보니까 한 5억 정도, 4, 5억 올랐어요. 뭐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용산 센트럴파크 전용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그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제자리를 26억 정도 찾아가는, 30억 정도를 찾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부 이청동 얘기를 해보죠. 서부 이청동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호재로 작용해요. 굉장히 변화가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부 이청동, 현대, 한강, 동화그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뭐 거래는 많지 않지만 매물이 적어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촌, 현대, 한강 같은 경우에도 14억 2천만 원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좀 한 2억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이촌 대림 아파트 84제곱미터도 지금 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뜨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도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좀 조심스러운데 이촌동의 대장 아파트는 지금 나온 아파트도 있지만 서부 이촌동 대림과 성원 아파트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강변에 바로 지금 접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용산 정비창 이쪽에 최고의 수혜주다.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말들로 마칩니다. 오늘은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해당 지역과 이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땅값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부동산 가격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 다음에 용산, 용산은 도심권이 하나 있고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최근에는 서부 이촌동의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 재료니까 이게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무리하게 대출받기보다는 접근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투자 성과,
이제 초과 수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부동산 애널리스트 2기 모집 중입니다. 이 앞전에 나왔던 방송 꼭 한번 보시고 같이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